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울산 방문 이후 5개 구군별로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AI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새로운 선거 운동을 통해 대선 표심 획득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공동협의기구를 출범하며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정가 소식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방문 이후 여세를 몰아 구군별로 지역 대선 공약 순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시당위원장은 4년제 국립대를 북부 지역으로 이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송해마을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혀 북구 시내와 가대 일대가 후보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7, 8천 명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 대학의 이전 유치와 함께 공립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시임을 고려하여 공립대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윤석열을 활용해 지역별로 세세한 공약을 AI 후보가 직접 언급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세 차량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이 유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앱 개발을 완료했고, 이 앱을 통해서 연설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유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AI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대선 후보 윤석열을 알리는 등 완전히 새로운 선거운동을 준비 중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울산 시민들의 표심을 잡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 지역 진보 정당들은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공동협의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정권이 유지되건 교체되건 기득권의 수평 이동에 불과합니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진보 3당 공동협의기구는 후보 검증과 공동정책 개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이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구청장은 어제 JCN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 중이라며 긍정적인 의견과 우려도 있는 만큼 진지하게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 3일까지가 사퇴 기한이기 때문에 2월 20일 전후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 시장 후보군은 서동욱 남구청장과 김두겸 전 남구청장, 박대동, 박맹우, 정가빈 전 국회의원, 이채익, 서범수 현 국회의원 등 7명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문제로 여야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선관위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조혜주 전 상임위원회 연임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청이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사회복지시설 300여 곳의 종사자와 입소자, 이용자 등 2만 6천여 명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자가검사 키트 무료 배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 상당수가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고령층 감염으로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검사 키트 2만 6천여 세트를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이 인구 순유출 방지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상반기에 7,687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한 이후 하반기에는 5,130명으로 인구 유출폭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울산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가 마을 안길에 편입된 토지는 사실상 지자체가 관리하는 토지로 봐야 한다며 지자체가 매수 보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원인 A씨는 자신의 토지가 마을 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울주군에 매수 보상을 요구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자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A씨의 토지가 도로 포장이 되고 우소관이 설치되는 등 사실상 울주군이 점유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현대중공업 일부 공장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주 넘게 작업이 중지되면서 협력사 근로자 등 100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로자 한 명이 크레인 작업 중 철판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일부에 대해 지난달 25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지 대상은 조선해양사업부 1리아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 전부입니다. 작업 중지 조치로 현재 직영 근로자 450여 명과 7곳의 사내 협력사 570여 명 등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 특히 협력사들은 2주 넘게 작업이 중단되면서 누적된 피해액만 3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작업 중지로 인해서 7개사가 570여 명이 약 35억 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게 더 연장될수록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울산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작업 중지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중공업은 물론 협력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돼 조선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했습니다. 작업 중지가 장기화될 경우 협력사들의 경영난 가중과 조선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조선업의 회복세가 완연히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작업 재개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가공소조립 공장은 선박 제조 공정의 첫 단계이면서 핵심 제작 공정인 만큼 이번 작업 중지가 후속 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협력사들. 중대재해 재발 방지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협력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기업체들 상당수가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이 1조 5,358억 원으로 전년보다 330.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KC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4,6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30% 증가했고 LG화학은 영업이익이 5,255억 원으로 전년보다 178.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울산정 내 부동산 매매는 줄고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울산의 주택 증여 건수는 159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울산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1,947건 이후 11월 1,819건, 12월 1,180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의 첫 재판이 내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구민 등 9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보험 사기를 저지른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장철웅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적십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이었던 A씨는 2억 원 상당의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재판을 받거나 구속된 사실조차 직장에 알리지 않았고 보험 사기는 적십자 이념에도 반하는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며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 쇠부리 축제가 5월 13일부터 사흘간 북구 달천철장에서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울산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는 어제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축제 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슬로건 공모와 체험 키트 온라인 행사를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타악기 페스타, 자동차 폐부품을 개조한 정크 아트전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울산 정착을 두고 지역의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선 특별기여자들의 일반 학교 입학을 두고 반대가 거센데요. 학부모들은 특별기여자들의 외국인 학교 입학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시민사회단체 50곳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다. 같은 시간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특별기여자 자녀 입학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57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을 두고 지역사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건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일반 학교 입학 문제입니다. 현재 특별기여자 가운데 학령 인구는 모두 85명. 영어도 불가능한 이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는 건 어렵다는 게 학부모들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이들의 외국인 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한 해 2천만 원 내외인 외국인 학교 학비는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다닐 특별기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급 학교 진학 문제에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이들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해결점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주군이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비와 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 이용권을 올해부터 바우처 카드로 지급합니다. 효도 이용권 바우처는 분기별로 15,000원씩 자동 충전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지원금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충전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울주군의회는 어제 20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1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울주군의회는 집행부의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송성우 군의원이 영남알프스 구봉 완등 인증 기념품을 둘러싼 논란과 민원을 지적하며 불신 행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가 지난해 2만 6천여 건의 출동을 통해 1,863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별 출동 유형은 안전조치 6,066건, 벌집 제거 4,109건, 화재 3,008건, 교통사고 1,574건 순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주택 출동이 전년과 비교해서 21.2% 늘었습니다. 반면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동이 줄면서 교통사고 출동은 7.47% 감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올해 녹지 정원 시책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숲과 정원이 있는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올해 녹지공원 산림정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69억 원을 편성해 일상 회복을 위한 녹색 치유 공간을 구축하고 생활권 숲의 가치와 역할 재조명,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계획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 현안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현안 등을 논의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예찰과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온양 분소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추진됐지만 부지 소유주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지난해 9월 전면 중단됐습니다. 울주군은 온양 지역의 영유아와 보호자들에게 하루빨리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신축 건물을 임차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